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발브레이브 4호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본 리뷰 앞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3년 9월, 가격은 3,500엔. 특이사항으로서 이제 어깨에 스핀들 너클은 착탈식으로 양팔의 장비가 가능하고요. 스핀들 너클의 사출을 재현하는 또 전용 스탠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 뒤쪽에 접속되어 있는 멀티레그 스파인은 이제 특징적인 현상을 또 재현을 해놨고요. 여기에 또 뛰는 가동기구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레그 스파인의 형상에 맞춘 경제 장광 이펙트 파츠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발브레이브 4호기 좀 보도록 하죠. 정식 명칭은 히노아고요. 기동력 강습에 특화되어 있어서 근거리, 중거리전이 뛰어난 기체입니다. 단순한 흥미로 탑승했던 사키가 탑승자가 되어서 본래의 명칭을 싫어했던 이제 그녀로부터 카밀라라는 통칭으로 불렸고요. 이 변화무쌍한 기동에서 보이면서 중거리 전투의 뛰어난 공격 특성을 마음껏 활용해서 적 부대의 중추를 강습했던 그러한 기체입니다.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브레이브 4호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은 기존에 봤던 발브레이브와 거의 비슷한 외형들 다 가지고 있죠. 녹색의 컬러링이 돋보이는 발브레이브 4호기입니다. 파일럿이 등록되어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검은색의 베이스에 이제 녹색 컬러링, 그리고 이제 흰색의 라인들, 이런 컬러 조합이 아주 인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우선 외관 쪽으로 좀 살펴본다 그러면 이제 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머리에 있는 센시브 너브, 기존 이제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형태였고, 이제는 각 기체마다 약간 특징이 있는데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뿔 형태처럼 솟아있는 부분과 이 옆으로 퍼져 있는 부분이 또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약간 이런 독특한 형상을 또 가지고 있는 이 센시브 너브가 또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살펴봤었던 1호기나 3호기와 동일한, 소체 부분은 다 동일하죠. 몸체 부분까지는 솔직히 다 바리에이션답게 거의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조합, 녹색과 이제 검은색의 바탕에 흰색 라인들이 되어 있는데, 흰색 라인들 대부분이 이제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녹색 파츠들에 붙어 있는 흰색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검은색 파츠에 흰색 라인이라든지, 이 각종 라인 부분들은 죄다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좀 색 디테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게 좀 과도한 스티커 때문에 붙이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붙이는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좀 약간 만드는 사람으로는 좀 약간 좀 번거롭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로 좀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이 중심부 피트 부분이라든지 팔뚝, 어깨 장갑 부분이라든지 곳곳에 또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또 발브레이브 마크가 또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깨에 붙어 있는 이 스핀들 너클과 뒤에 붙어 있는 멀티레그 스파인, 요 파츠를 또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외관은 쭉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은 솔직히 다른 발브레이브와 다른 발브레이브 시리즈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어깨 소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 또 옆구리에 달려있던 지혜지부 파츠가 빠졌는데 이따가 꼽도록 하고요. 어깨에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는 정도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팔꿈치는
거의 완전 접힘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도 뭐 거의 자유자재로 회전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가동률을 또 가지고 있고요. 고관절은 이 옆에 달려있는 이 허벅지 쪽에 달려있는 이 파츠들과 이 허벅지 자체 파츠 이런 특성상 가동률은 한 90도 정도 각도가 벌어지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무릎 부분은 발브레이브의 또 하반신이 무릎 가동은 또 아주 뛰어나죠. 완전히 접히는 다리 무릎 가동 가지고 있고요. 발목도 뭐 큰 폭으로 가동이 됩니다. 앞뒤 쪽은 약간 좀 좁은 편이지만 좌우 가동이 아주 뛰어난 발목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가동률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주요 무장들 살펴볼 건데요. 이참에서 약간 떨어졌지만 뭐 솔직히 단련은 있습니다. 바리에이션이 이제 1호기 하고 이제 소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엣지 옆구리에 단련은 있습니다만 이 전개되는 파츠가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무장으로서 있는 게 이제 어깨에 있는 스핀들 너클. 자, 스핀들 너클이 있습니다. 지금 파츠가 분리가 돼갖고 어깨에서 이제 분리를 해서 이 안쪽에 손잡이를 이용해갖고 손에다 쥐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핀들 너클에 이제 또 별도의 파츠들을 활용을 해서 사출 연출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스핀들 너클을 어깨에 장비를 하고 있고요. 다시 꼽아주고 뭐 무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단 뭐 같이 소개한 김에 소개를 하자면 이 뒤편에 달려 있는 이제 멀티 레그 스파인 평상시에는 이제 보조 추진 장치지만 확장시키면 이제 6개의 또 다른 다리로 변형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이 다리 끝 부분에 극중에서 경제 장광을 이제 발생을 시켜서 이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이제 막 여기저기 튀어당기는 그러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또 무장 부분까지 쭉 살펴봤고요. 여기에 이제 좀 추가적인 요소로 들어 있는 게 이제 스탠드. 다른 이제 발브레이브와 동일한 고정형 스탠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조상 자 파츠 형상이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자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각이 좀 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스탠드처럼 이 각도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섬세하게 조절은 안 됩니다. 직각 부분, 서인 수직 부분과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구부린 각도 한 45도 각도와 완전히 구부린 이제 90도 이렇게 딱 요 특징적인 요 각도 부분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각도 조절이 조금 난해한 부분도 사실이고요. 뭐 대신인지 모르겠지만 이 45도 각도에서 이제 해당 제품을 올려놓았을 때 솔직히 발브레이브 전체적으로 무게를 따진다 그러면 좀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 이 4호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멀티 레그 스파인까지 달려 있어서 무게 자체로 본다면 좀 무거운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각도를 기울인 상태로 전시를 해도 전혀 앞으로 뭐 쏠리거나 더 이상의 이런 변동이 없는 튼튼한 고정력을 유지를 해줍니다. 다만 이제 이 조인트 부분이 돌기와 안쪽에 이제 폴리캡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 이 봉 형태다 보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틀리면 이 뒤에 멀티레그 스파인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지면 이제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다가 특정 이제 무게를 못 버티면 이렇게 확 돌아가는 이런 점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 동봉되어 있는 이 스탠드를 쓰지 않고도 이 별도의 반다이에서 팔고 있는 액션 베이스, HG용 액션 베이스를 사용하셔도 똑같이 호환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잠시 아이캐치를 보고 온 다음에 이 발브레이브 4호기의 다른 이제 기믹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캐치 보고 오도록 하죠.
홀리? 네, 이어서 살펴볼 이제 기믹 계열. 뭐 기믹이래봐야 뭐 솔직히 뭐 크게 큰 기믹은 없습니다. 일단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으이쿠 튕겨나갔다. 이 멀티 스탠딩 이름이 뭐였냐? 나도 갑자기 명칭이 헷갈린다. 스핀들 너클. 이 스핀들 너클의 이제 이펙트 파츠를 또 사용하는 연출되는 형태를 또 살펴볼 건데요. 이 동봉 파츠 중에 빔 발생을 위한 클리어 파츠가 2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씌워줘서 써먹을 수가 있고요. 커버를 뒷면에 이제 4개의 돌기가 있는데 하나의 돌기만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기를 그거를 기준점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크게 헷갈리지 않고 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요거. 잠깐만. 정작 내가 설명을 해놓고 내가 헤매고 있다. 세로 요거 작은 거 여기고 여기고. 자,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회전에 맞춘 빔 연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뭐 이 상태에서 스핀들 너클의 장비가 안 됩니다. 이걸 꼽으면, 왜냐면 이제 이게 좀 두꺼워지기 때문에 구조상 여기가 이제 맞지가 않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사출하는 기믹은 녹색 클리어 파츠로 사출되어 있는 경제정강 이펙트 파츠가 또 있습니다. 이 파츠를 활용을 해서 연결을 하고요. 이 마지막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꼽아 주시면 이러한 형태로 이 스핀들 너클이 사출되는 이러한 형태를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액션 포즈를 지금 따로 안 취하고 있는 게 이게 길이가 좀 너무 커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있는데요. 이게 프라모델 자체가 버티기에는 좀 의외로 좀 무겁습니다. 이쪽 부분에 좀 거리가 좀 이렇게 길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쏠리기 때문에 버티기가 솔직히 어려운데, 이것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녹색으로 사출이 되어 있는 이 스탠드 파츠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앞서서 이 스핀들 너클 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꼽아주고 함으로써 이제 이걸 이따가 단점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고정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걸 잡아주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받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할 때 이걸 지탱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서 써먹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얼핏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이 부분에도 또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받침대 스탠드 밑바닥이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지금 딱 올라가 있는 면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세워두는 데는 솔직히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핀들 너클의 조인트 부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측면에 이렇게 고정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바꾸고 싶어도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지금 뭐 최대한으로 각도 조절을 해봐야 뭐 이 정도 각도가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스핀들 너클을 가로로 이렇게 사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사선으로 날린다던가 이러한 연출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죠. 이런 부분에선 뭐 이러한 좀 단점이 있고요. 또 이 결합 부분도 솔직히 조금 좀 약한 편이라 이러한 것도 조금 단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멀티레그 스파인 부분은 앞서서 이게 6개의 다리로 분리가 된다고 소개는 해드렸지만, 이 제품에서 이제 스케일의 한계상 6개의 다리가 전부 다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2개씩 짝지어서 그냥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가동이 고작이고요. 이 다리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구부린다거나 하는 건 안 됩니다. 끼케봐야 이제 끝부분, 이 발끝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간씩 움직인다라는 거 정도만 더 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극중에서 보여줬던 이렇게 사방팔방 튀어생기는 그런 액션 포즈를 취하는데 좀 그건 어렵다라는 거. 그 대신 이제 이러한 연출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끝에 있는 이 클리어 파츠를 제거를 해주고 이러한 형태로 생긴 이
특수한 또 클리어 파츠가 또 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발끝에 달아주시면 이렇게 밟고 딱 부스터처럼 튀어나가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총 3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 파츠별로 맞춰서 꼽아주시고 이제 포즈를 취해서 연출을 해주시면 또 써먹을 수가 있는 이러한 또 이펙트 파츠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이제 2세트씩 움직이기 때문에 2개씩 이렇게 각각 움직인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 이제 별도의 가동은 또 없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다리가 하나당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스케일의 한계상인지 구현이 안 돼 있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럼 마무리를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빼놨던 스피드 너클은 또 다시 또 끼워보도록 하고요. 자, 이 녹색의 컬러링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이 발브레이브 4호기, 뒤편에 다리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아주 독특한 디자인이지만 조형 자체는 상당히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여전히 스케일의 한계로 이 멀티레그 스파인의 전개와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중요한 스핀들 너클의 경지전광 사출 구현 그리고 이 재현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별도의 스탠드 파츠도 들어있다라는 점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동문의 스탠드 파츠에도 여러가지 단점들이 또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던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뚝이나 이 다리 뒤꿈치에 썼던 그 투명한 클리어로 되어 있었던 경지장광 이펙트 파츠가 지금 이 제품에 없습니다. 아예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써먹을 수 없다라는 점, 이런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래도 이 기존 무기랄 수 있는 스핀들 너클의 구현은 아주 신경 썼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오늘 리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